자, 시청자 여러분, 긴급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 양상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혼전 양상을 띠고 있죠. 물론 압도적인 화력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위가 확실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한 이란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이란의 소수민족이죠. 쿠르드 민족에서 쿠르드 사람들이 이제 지상전을 개시했다는 뉴스 등 어쨌든 이란 내에서의 전황도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를 모시고 긴급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엄청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의 양상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것들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지금 새로운 변수라면은 쿠르드 군이 이란 쪽으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설왕설래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니다. 쿠르드 쪽에서는 우리는 거부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유조선이 이제 이란의 공격을 받았죠. 네. 근데 재미있게도 유조선은 공격했는데 다른 배들은 통과하도록 그냥 이란에서 놔둔 것 같습니다. 유조선만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시간에 이란의 대대적인 공습이 다시 시작됐고 네. 이란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또 때리고 있어요. 네. 계속 그러니까 이란은 본토가 공습을 당하고 있고 또 그 대응책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군 기지를 타켓으로 합니다마는 그게 고인지 실수인지 간에 어쨌든 민간 시설, 특별히 두바이라든지 이런 핵심 지역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걸프만을 비롯한 이 중동 지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 저도 지인이 아부다비에 있는데 오만으로 지금 피실 네. 간다는 뉴스도 저에게 전해준 그게 거예요. 민간 시설인데 이란의 얘기로는요. 예. 그런 맞은 시설들이 물론 그 드론을 요격하면서 드론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부딪히는 건물도 있지만 예. 이란이 맘먹고 타격한 건물들은 미국의 CIA나 이런 관계 기관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여기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요. 네.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무기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탄약이나 이런 탄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의 드론을 비롯한 미사일이 무제한 있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전쟁이 장기화된다던가 혹은 미국과 이스라엘 혹은 유럽 연합군 혹은 그 이상 예를 들면 UAE도 이제 대응한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란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나 드론 기지 여기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면 과연 이란이 지금 같은 반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줄어든 거를 미국 쪽에 얘기하면은 미국이 발사대를 많이 제거를 했고 예. 나오는 곳을 다 막았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일단 있고요. 예. 또 다른 말로는 그리고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란이 아끼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아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 결정타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란은 작전이 처음부터 미국의 방공망을 부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동에 나가 있는 미군 기지에 예. 방공망들을 파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작전으로는 싼 드론이나 미사일로 이런 그 요격 미사일들을 소진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어제부터인가요?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이 별 제지 없이 가서 목표물에 안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면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네. 미국 베이스가 있는 지역들의 방공망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 예,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미사일도 좀 줄어들어서 예. 일일이 다 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란이 이제 쓰려는 카드가 극초음속 미사일. 네, 그거는 못 막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위력과 어느 정도 마하 사거리 5, 6 정도 되고요. 예. 그 제가 군사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만약에 극초음속 미사일로 주변 국가를 때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 가깝잖아요. 예. 거기는 30초 정도면 가서 그냥 가서 때리는. 방공망이라는 게 의미가 없겠군요. 예, 의미가 없답니다. 그건 못 막는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멀리는 이스라엘을 때릴 거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난 1차 전쟁 때 그 말미에 이란이
계속적으로 한 6, 7기를 성공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극초음속. 네, 극초음속.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모든 이란의 전력은 중동 기지를 때리는 거는 중동 기지에서 더 이상 이란에 나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없도록 만든 다음에 네. 최종 타격을 이스라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그 작전이라고 지금. 하기가 거기가 핵심이니까요. 네. 사실 그럼요. 이번 전쟁의 양상도 사실은 뭐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 저도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고집을 하고 트럼프가 끌려 들어가는 모습 아니었냐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더군요. 사실은 그게 제일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 그랬죠. 그 미국 펜타곤에 증액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의회를 통과할 것 같은데 예. 거기 강력하게 반대하는 미국 민주당의 막 워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놀랍게도 미국 상의원이 그러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게 우리 전쟁 아니다. 아하.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 돈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 의원들이 이런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 사실 1기 트럼프 기간에도 사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 그걸 이끌어낸 게 지금 현 수상이죠. 총리죠. 네. 네타냐후고. 네. 네. 사실 저도 기억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가 그 이후에 회담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도움을 받는 나라의 대통령인지 도움을 주는 나라의 대통령인지 아니죠. 총리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네타냐후의 그 위세당당함이 트럼프에 대해서 있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력의 차이는 우리가 그건 명확한 하니까요. 그거는 뭐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도자를 잃은 이란 내부의 입장은 강경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또 현실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나온 게 CIA와의 물밑 접촉설 이런 게 나왔고 물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만 네. 이란과 미국 간에 어떤 협상의 전개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미국이 하지 않은 이란이 제의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은 걸 미국이 얘기를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예. 이란이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예. 이란 내 강경파, 온건파 간에 충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조율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온건파는 그렇게 미국에 전했는데 그렇게 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강경파가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은 게 아니냐. 예. 그런 설을 더 지지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도 뭐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 대화를 제의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나도 그거 좋게 생각하고 나도 할 거다고 그랬는데 이란에서 바로 그런 적 한 적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없는 말을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완전 가능성도 블러핑이냐?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마도 이란 내에서 예. 강원 대립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CIA와 접촉한 것도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CIA 쪽에서 접촉한 쪽이 얘기를 했지만 반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거를 고개를 갸우뚱했던 거는 우리한테 대화를 제의하는 애들이 실세냐 아니냐 그거를 그렇겠죠. 가늠하기 어렸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헌지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란에 그동안에 알린 아니자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알린 아니자는 원래 약간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온건파입니다. 예. 합리적 보수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쟁 지휘권을 갈리바프라고 국회의장이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갈리바프. 예, 그러면 예. 갈리바프는 대책 없습니다. 강경파입니다. 완전 강경파. 아우 그럼요. 혁명수비대 예. 사령관이고요. 끝까지 싸우겠다. 아주 공개 천명하고 있고 이란은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미국도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어제 나온 보도도요. 이 전쟁을 종교 전쟁으로 만들고 있어요. 예. 아마겟돈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그냥 뭐 일반 정치인들이 말해도 문제인데 예. 장병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킨답니다. 일종의 이게 크루세이드, 그러니까 예. 십자군 전쟁. 거기 같은 예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는 전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은 예. 아마겟돈이고
이걸 이기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유. 이렇게 지금 장병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21세기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아니 이게 지금 헌법 정신을 아는 사람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공식 기관에서 이게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뭐 무기 체계가 우수하고 병력이 많은 데서 이기는 게 상례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큰 전쟁의 종국적인 승리는 스피릿 이 정신의 승리가 정신이 무장이 돼야 될 텐데 싸우는 미군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심정적으로 받고 일종의 스피릿이 생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병력 투입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지상군 기준으로는 일단 좀 보시고요. 일단 이란 내의 내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은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에 과연 리더십이 어떻게 옹립될 것이냐 이걸 봤을 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아니요. 아직 불확실합니다. 아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이란에서 이란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반체제 신문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란 인터내셔널인데요. 이 정보량이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신변의 위험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다 옮겼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단신 기사로 혁명 수비대의 압력으로 전문가 의회가 모즈타바를 차기 지도자로 뽑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아, 그게 반체제 매체에서 나온 거군요. 네, 반체제 매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예. 근데 이 신문이 굉장히 그 소스가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퍼지면서 이게 지금 미확인 보도가 나왔는데 예. 그런데 이란에서 발표를 안 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들 이게 뽑히긴 했는데 발표를 하면 또 이거 암살할 거니까 안 하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 매체로부터 아니요 다른 데서 매체.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오늘 새벽에 봤는데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를 뽑는 기관이 전문가 의회인데 전문가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다 낭설이고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혼선도 네. 이란 정국의 각 그 파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군부도 있고 혁명수비대도 있고 뭐 종교 지도자도 있을 텐데 여기에 통일된 입장이라던가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협상이냐 아니면 강경한 대응이냐 이걸 가지고 아직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있지만요. 모주타바를 만약에 최고 지도자로 선택을 하잖아요. 저는 이란 분열될 겁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2세 세습. 네, 그렇죠. 예. 10년 전부터 이게 반대 목소리가 있어서 그렇죠. 쑥 들어갔다가 근데 쑥 들어가서 사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문고리 권력이에요. 예. 문고리 권력이 아무런 공식직함을 갖지지 않고서도 그 힘을 쏘고 있었다가 나중에 혁명수비대의 가장 그 병력이 많은 민병대 바시지의 수장으로 계속 지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달 12일도 강경 진압의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제 직결 처형의 주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파거든요. 그런데 그 강경파를 떠나서 이 문제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는 셈이 되잖아요. 물론 나름 제도를 갖춰서 선택됐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제도를 갖춰서 선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 내에서 이거는 권력 내에서도 반대파가 나와요. 하기야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팔레비 그렇죠. 왕정 체제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왕정 체제라는 게 권력의 승계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혁명 세력의 주체인 그렇죠. 그러니까 루하니 전 대통령이 우리가 혁명을 왜 했냐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런 거겠죠.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왜 했냐. 그 상징적인 인물이 사망한 상태에서 그걸 옥립한다는 것도 또 그게 현실적이냐. 그러니까 사망하니까 옥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서사가 되지 않습니까? 순교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불우한 사람이거든요. 보면은요. 아버지 그날 현장 당일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누나, 매형, 아내. 일종의 나이는 있지만 천외고아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완벽하게 그 시아파에서의 순교 서사시가 되기 때문에 순교 영웅이 됐잖아요.
그걸 그 후광으로 뽑힐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비상 상황에서 네. 그런데 전문가 의회에서도 아마 반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 의회가 개혁파 쪽 중도 개혁파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압도적인 다수는 보수파인데 보수파가 옹립한다라도 개혁파에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이란 인터내셔널 신문에서도 혁명수비대의 압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혁명수비대는 전폭으로 지지하거든요. 예. 모지터바를. 예. 왜냐하면 혁명수비대 자기의 그 이권은 모지터바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같이 갈 겁니다. 그렇군요. 네. 통상의 경우에 네. 이란 같이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거나 공격을 받으면 통상은 군벌 혹은 군부 이런 데가 이제 권력을 장악해서 뭔가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모스타바가 일종의 군부 그렇죠. 혁명수비대 군부 중에 군부가 혁명수비대니까. 그렇죠. 근데 성직자라는 얘기죠. 양수겸장이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혁명수비대 장군 중에서 이 성직자가 뭐고 내가 한번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미국이 노리는 게 그런 노림수 저는 같아요. 그건 못 나올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게 종교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우리의 상상력은 사실은 모든 이제 이 보면 50년대 60년대의 어떤 군부 구테타라 이런 것들이 하기야 뭐 저 아프리카는 무슨 상사도 하고 한국에는 뭐 장군 뭐 중령급들 뭐 이런 사람들도 군벌로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되는데 이란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혁명수비대 자체가 종교혁명을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군인이라도 여기에서 이 체제에 반대 체제에서 내가 정권을 잡아서 바꿔버리겠다라는 사람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변수가 어차피 예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쿠르드 민병대가 지상전을 개시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쿠르드족에 대한 설명과 함께요. 네. 이게 정말 이란 혁명수비대라든지 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정말 위협적인 건지에 대해서도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위협적이라기 존재라기보다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성가신. 네, 성가신 존재죠. 네. 자, 쿠르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쿠르드는 이란어 계통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언어적으로는 페르시아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를 쓴 사람이 쿠르드어 배우기 쉽고 쿠르드어를 쓴 사람이 페르시아어 배우기 쉬운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언어입니다. 그 대신 예. 옛날에 조상은 같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 일단 가장 많이 사는 데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예. 동부 쪽. 예. 약 1600만 정도가 삽니다. 그러면 뭐 나라를 잃어도 충분한. 네, 충분하죠. 땅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시리아에 한 200만 삽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에 보통은 500만이었는데 그동안 전쟁 때문에 많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800만까지도 봐요, 지금. 예. 예. 그리고 바로 옆에가 바로 이란이거든요. 예. 연결돼 있습니다. 예. 여기가 보통은 800만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통계에서는 1200만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썸하면 한 4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최소 3천만이에요. 예, 최소 4천만. 네, 3, 4천만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언어가 한 3개 정도로 나눠져 있고 크기는 2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예. 시리아하고 튀르키예가 가깝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언어적으로. 이란과 이라크가 가까워요. 그렇죠. 언어적으로. 그런데 국가를 못 잃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들이 사는 지역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분리돼 있다. 예, 분리돼 있어요. 예. 서로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그 터키 민족 국가를 만들 때 쿠르드인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쿠르드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쿠르드는 없다. 산에 사는 튀르키인들이다. 왜냐하면 이쪽이 다 산악 지역에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쿠르드인들을 얘기해 주는 게 산입니다. 쿠르드는 그런 말이죠. 산 외에는 친구가 없어요. 산이 유일한 친구거든요. 이란은요. 이란의 쿠르드는 다른 쿠르드보다 훨씬 더 삶이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울려 사는군요. 네, 많이 어울려 살고 그다음에 그 민족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란에 있는 쿠르드는 전통적으로 뭐를 원했냐면 민주적인 이란에서 자치공화국을 원했어요. 예. 독립보다는. 예. 그렇지만 또 반군 세력은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그걸 규합해서 작년 말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 쿠르드를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켰고 결성을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렇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쿠르드가 굉장히 친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아랍인과 이란 사람들이 만나면 누구를 욕할까요? 튀르키예를 욕합니다. 네. 튀르키예하고 아랍 사람들이 만나면 페르시아를 욕해요. 페르시아하고 튀르키예가 만나면 아랍을 욕하거든요. 예. 셋이 만나면 누굴 욕하냐면요. 쿠르드를 욕합니다. 쿠르드를 싫어해요. 예. 근데 쿠르드는 이스라엘과 친해요. 그럼 더 싫어해요. 그러겠네요. 제 친구들 줘요. 제가 쿠르드는 독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제 난리 친구들이 나요? 난리가 나요. 너 현도 너 왜 그러느냐. 왜 얘네들 불쌍하잖아. 우리도 우리 나라 잃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얘 불쌍해서 그래. 난 팔레스타인도 불쌍하고 얘네들도 불쌍해. 그러면 하는 말이요. 얘네들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친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냐 너 모르냐.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도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일단 기피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과 친한데 문제는 뭐냐면 쿠르드가 독립을 하겠다고 여러 노력을 많이 했지만 나라를 만들었던 노력을 많이 했지만 미국이 2번이나 배신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도 또 속냐. 세 번째 배신이라고 세 번째 배신 당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란을 흔들어주는 불쏘시개 역할. 그런데 이게 불쏘시개가 굉장히 위험한 불쏘시개인 게 일단 지난 2월달에 5 생각이 다른 그 쿠르드 이란 쪽의 쿠르드 사람 5당이 합당을 했거든요. 같이 하자. 근데 예.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사회주의도 있고 다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 혁명수비대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바로 어제 미국 CIA가 이란 내에서 이들에게 줄 무기고를 만들었는데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걸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다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갈 게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지난 1월달에 시위가 났었을 때 이란 쪽으로 이 쿠르드 반군들이 들어왔거든요. 시위 조장하고 예. 이게 좀 싸워보려고 예. 들어왔는데 이 혁명수비대한테 완전히 깨졌어요. 전쟁을 벌여가지고 네. 전투를 벌여서. 무력에는 차이가 많이 나겠군요. 예, 근데 무력의 차이가도 나지만 이길 수도 있었는데 왜 지느냐? 이란이 어떻게 얘네들이 들어오는 정보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쿠르드에게 받았겠죠. 아니요, 아니요. 튀르키예한테 받았습니다. 튀르키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테헤란까지 가지도 못할 거고. 잘해봐야 아주 100% 성공하면 쿠르드 지역에서는 성공을 할 텐데 예. 얘들이 성공하면 튀르키예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성공하면 튀르키까지 겹쳐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 올 거라고 보고 얘네들한테 주는 무기가 가는 라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애 중에서 PKK, PKK가 있습니다. 그건 예. 튀르키예가 되기 싫어하고 물론 최근에 좀 화해를 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이들은 튀르키예에서 쿠르드 독립을 얘기하는 애들이거든요. 튀르키 내에서 굉장히 강경한 반군 세력이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화해를 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잔존 세력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이거를 건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튀르키예는 이 쿠르드는 이거는 계륵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란의 전선이 이렇게 확장되는 맞습니다. 것 그건 네. 뭐 미국의 이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아마도 지상군으로서의 반군이. 쿠르드 반군이 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네. 뭐 이란 체제를 전복하다 이렇게 일단 이란은 불편하죠. 예, 불편한 상황은 연출한다. 예, 신경 쓰이고 예, 그리고 당연히 더 나아가면 아제르바이잔까지 그렇겠죠. 아제리족까지 있고요. 지금 아제르바이잔은요 지금 전시 상태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군 전시 상태로 군인들 지금 동원 명령 내렸어요. 국경 쪽에다.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이란에 그리고, 대해서. 예, 그리고 이란도 아제르바이잔에 또 로켓을 쐈습니다. 미사일을 쐈고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란을 흔들어주는 작전을 마지막으로 한다면 예. 쿠르드 반군, 아제르 반군, 그다음에 아래 발로치 반군이 있습니다. 예. 발로치는 또 발로치 국가를 세우고 싶은데 이 발로치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에 걸쳐 살아요. 여기도 좀 문제거든요. 사방이 다 네네. 그러니까 이란을 쪼갤 정도로 흔들어 주는 작전이라면 이 작전은 나름 뭐 의미는 있을 그러겠죠. 거예요. 이란을 흔든다는, 흔드는 주면서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성가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그 소수민족들의 또 반군 세력들의 이란에 대한 도전은 훨씬 더 의미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의 절대적인 원유를 비롯한 가스의 수송로이기 때문에 또 이게
아라비아해처럼 돌아갈 게 또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실제로.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못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방법은 하나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아부카이크 그 사우디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예. 이 안부 홍해 쪽까지 파이프라인은 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근데 900만 배럴밖에 못 가요. 굉장히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사우디 위주로 진행될 네, 그렇죠.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지속되면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 걸프만 국가들 또 이란의 이해가 조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란 역시도 그게 봉쇄가 되면 본인들도 봉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스스로 봉쇄하는 거죠. 스스로 봉쇄하는 네. 거니까 과연 이란의 장기적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는 게 자국의 이해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그런데요. 지금 이란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아니다. 정권의 체제의 생존 이게 이란의 목표입니다. 아 국민의 이해와 다른 거라는 네, 거죠. 체제가 생존하면 이긴 거예요. 이란은 지금 두들겨 맞던 뭐를 하던 체제가 살아난다면 이 전쟁은 이긴 거기 네.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고요. 다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쓸 수 있는 최악의 카드인 뭐 기뢰라든지 이런 거는 쓰지는 않고 있어요. 예. 배가 나가는 거를 무서워서 못 나가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겁줘서 배들이 못 들어오고 못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끌다 보면은 전 세계가 휘청거릴 거고 뭐 휘발유 값도 오르면 우리 당장 지금 뭐 2,000원 그럼 반전 여론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이제 네. 그걸 노리는 거죠. 근데 스스로는 우리가 휴전하자는 얘기는 안 할 거고 미국이 휴전을 제안해도 안 할 거고. 예, 그러면 이란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그냥 미국이 전쟁 끝으로 선언하길 바라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나 이스라엘 혹은 걸프만 국가들 UAE라든지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합동으로 해서 이건 왜냐하면 자국의 이해에 굉장히 네. 밀접하기 때문에 이걸 합동으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이란의 군사적인 도발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완전히 완전히 와해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무력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동으로 할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는데요. 근데 예. 아랍 국가들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석유가 못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예, 식량 같은 게 못 들어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쪽은 그 길 통해 가지고 많은 걸 수입을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이쪽 기지들을 다 폭발을 해야죠. 예. 미국 그 해군력 수비대 해군 기지들을. 예.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게요. 이란의 지형이 그 호르무즈 해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산맥이 흐르는데 그게 자그로스 산맥이거든요. 그 뒤쪽에서 미사일은 이렇게 날라와요. 그 해안으로 이렇게 산맥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날라와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그러니까 이란은 그냥 미국이 빨리 손들고 종전선언하고 나가는 게 낫다 이거죠. 그게 지금 이란의 그 엔드 게임이에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미국 무기가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네, 그 미사일 천조국인데요. 예,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우리 뭐 주한미군 것도 갖고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전쟁에 반대하는 한 논객이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지금 미국이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그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0일 정도밖에 못 갈 거다. 이란도 무기가 떨어질 거 하지만 미국도 문제고. 그래서 전쟁을 더 하긴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2주만 공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1, 2주 더 공격하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주가 아마 시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스라엘 공격이 2주라고 그러면 그쯤 10일 뭐 2주 하면 그쯤 되잖아요. 이란은 버티기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쯤 되면은 이란의 새해예요. 이란 새해가 2월 21일 춘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사실 정상적이라면 이란이 지금 이 시점이 설 전에 쇼핑 시즌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막 가구도 갈고 막 그런 시점인데 지금 이 상황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안에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3월 생각. 21일이 그러면 춘분이 설날입니다. 설날이군요. 네, 그리고 지금 묘하게도 18일쯤에 라마단이 끝나고요. 그럼 알다시피 라마단 끝나면 축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특수인데. 이것도 지금 다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거 생각할 여유는 없겠죠. 네,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특수거든요. 라마단이 원래 라마단 기간이 저녁에 쇼핑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쇼핑센터가 그 라마단 기간 내내
그 반값 세일을 해요. 데이타임에는 굶고 기도하고 예. 저녁 되면 또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녁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돈이 많은 쓰는 시기인데 지금 전쟁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복잡한 이제 전쟁의 양상으로 하는데 아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가 사실 좀 딸릴 것이다. 네.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4년 동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만 4년이 맞습니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제 무기는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죠. 시쳇말로 다 미제인데 거기에 엄청난 무기가 공급이 됐고 그만큼의 생산량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는 추론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이 긁혔던 것 같아요. 무기가 떨어진다니까 우리는 무기가 무한정 있다고 얘기한 그러니까 게 너무 블러핑이 심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그게 맞다면 동맹국한테 영원이라는 표현을 했죠. 예, 동맹국에게 가져오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했었어요 속으로. 예, 그럼 우리 무기고 털라고 그러나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될 가능성도 있겠네. 우린 비교적 아니 저한테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 1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 그 전문가 말로는 이렇게 지금 뭐 외국에 해외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갖고 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한국이 그러면 얼마나 지금 위험하겠느냐. 이게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을 지켜주려고 지금 미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다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으면 그거는 결국은 무기를 빼앗다는 얘기는 한국을 도와주지 않고 미국의 목적은 중국에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럼 한국이나 일본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느냐. 물론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 추론을 얘기하는 그렇게 추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 체육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그걸 너무 놀래가지고 몇 번 돌려봤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그래서 그 소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쪽에서 만든 팟캐스트거든요. 그래서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군인 출신이라서.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전쟁의 양상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는 확전, 지상군 투입을 비롯한 최악의 확전이 있을 거고 한 가지는 전쟁이 조금씩 좀 줄어들면서 협상으로 혹은 어느 일방의 퇴각으로 전쟁의 양상이 이제 해소되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이 이제 3월 이제 첫째 주 이제 넘어가는 주말이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는 가능성은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어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확전과 전쟁의 축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이 그냥 딱 스탑해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수님의 의지고요. 네, 제 의지. 전망이요.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뭐 이스라엘이 공격한다. 그다음에 여러 정보 한 2주 정도는 가지 않을까. 지금 이 혼전 양상이 2주 정도로 가는데 아마도 계속적으로 이란을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방식이 AI에 의존해서 공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왜 AI를 공격하는 걸로 지금 생각들 하냐면 테헤란에 폴리스 파크가 있습니다. 이 폴리스 파크는 그냥 공원 이름이에요. 경찰 뭐 기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를 때렸어요. 이스라엘이. 그게 무슨 의미시죠? 그러니까 AI가 거기에 정보. 폴리스라는 이름 때문에. 네. 그래서 AI가.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을 보는 전문가들이 이거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자 때처럼 AI를 작동을 해서 그러니까 AI에서는 이게 폴리스라는 거를 이 사람이 확인을 안 하니까 폴리스를 그냥 군사 기관으로 생각해서 거기를 때렸다. 그래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지금 정부 기관들을 전부 다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고 이란이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만은 이란은 나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8년 전쟁도 버텼는데 장기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이 무기를 다 떨어져서 스스로가 아무것도 쓸 데가 없다 하더라도 이란은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버틸려고 할 거예요. 항복은 없다. 항복은 안 할 겁니다. 항복이라고 표현하지만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 8년 전쟁했을 때 이라크와 휴전을 했었을 때 이란이 휴전한 가장 큰 이유는요. 사령관들이 호메이니한테 가가지고 우리 더 이상 무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메이니가 마시기 싫은 독배를 마신다고 어쩔 수 없이 휴전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항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 목표를 달성했다 하고 선언하고 나오는 게 제일 깔끔한데 그 텀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군사 전문가들이 말처럼 미국의 무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10일이다 뭐 그러면 2주 정도 공격을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른바 금융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의 타코. 네. 네. 트럼프가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는 호언장담하겠죠. 훨씬 우리가 더 무기가 많고 영원히 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 달성한 달성했어요. 거죠, 사실은. 왜냐면 핵무기, 핵시설 다시 한번 더 부셨고요. IAEA에서도 그거 확인해줬고요. 화면이 죽었고. 네. 정권 교체만 못했을 뿐이죠. 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다 많이 제거했고.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군의 피해는 거의 없거나 미군 지상군 안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간다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쿠르드군이 잘 싸우고 뭐 여러 잘 싸워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할 때는 미군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보도로 나오는 거는 수천 명의 그 이란 쪽에서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미군이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들어오면 무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진짜 수천 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무튼 그 지상군 투입을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은 그거는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트럼프가 사실상의 미군 총사령관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원수로서 사실 어쩌면 미국 내에 트럼프를 둘러싼 앱스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도 이 전황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상상의 나래니까 사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은 이런 거 아닌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대응해서 미군이 떨어져가는 무기체계 이스라엘과의 같은 이해에 이 순위파를 포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되지 않겠냐.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UAE,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이런 순위 그러면서도 산유국인 이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국면이 온다면 어쩌면 전 세계는 유가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상황을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게 저의 걱정이거든요. 좀 최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맞았는데 좀 열받는다. 우리 때리겠다. 왜냐하면 UAE라든지 사우디 공군력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이란을 때린다면 이란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맞고 가만히 안 있고 이란은 모든 유전 시설을 공격하는 타격을 할 거고. 그러면 정말 최악이죠. 그러니까 정말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어쨌든 그 나라들 특히 UAE 같은 나라들도 우리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왕은 뭘 하시냐. 도망가고 있고 피난 가고 있는데 그죠? 이런 내부 정치적인 이슈들도 어쩌면 전선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관찰자로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걸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러올 파장이 너무 커요. 이란이 절대 그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란이 항상 뭐 했든지 우리 한 2,000개 정도 니네 날릴 수 있다. 상상하기 어렵죠. 두바이의 마천루들이 불길에 이런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최악은 사우디 피해야 되죠. 아람코의 탱크들이 사우디 아람코 탱크는 당연히 다 폭파할 거고요. 정말 이 상황. 그건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주도 안 끝날 2주 후에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스라엘 공격이 2주 지속된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뭐 무기고 문제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희망을 섞어서 2주 정도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물론 더 빨리 끝나면 좋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 박현도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여러 가지 정보의 소스들은 이란 내부에서 물론 이제 이란에 오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인들 또 우리가 상시로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그런 통신들 또 매체들 그리고 팟캐스트나 유튜브 그쪽 지역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자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해석하시고 또 우리에게 좀 쉽게 풀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전 초기에도 사실 길면 몇 달, 짧으면 몇 주 혹은 그 이하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을 넘게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언제 종전이 될는지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정말 소망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정말 몇 주 안에 짧으면 며칠 안에 어떤 형태의 협상을 통해서 종전이 되기를 그렇게 희망해 보면서 오늘 긴급 인터뷰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박현도 교수님께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대표해서 전황이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또 모실 것을 약속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하겠죠. 두나무 부회장부터 리디 대표까지 유니콘급 창업가 10명에게 직접 배우는 10주간의 여정,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이에라이프 스타일은 가구 구독하는 스타트업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썬퍼니처와 함께 인테리어 구독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정말 하시기 나름만큼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사님부터 동료 같은 늘 수강생까지 정말 폭넓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강사님들 중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구독 서비스에 같이 하는 것들도 지금 실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진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구하기 힘든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대표님들은 참석해 보셔도 좋겠다고 추천드립니다.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에서 신청하십시오.